이번 시간에는 줄기세포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수년 내에 가능한 줄기세포로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에게 알려줄게요. 우리 몸에 있는 신경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재생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고로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면 평생을 움직이지 못하고 지내야 하죠. 근데 줄기세포로 신경세포를 만들어서 척추에 넣어주면 다시 건강한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밖에도 노인성 치매나 그 다음에 레이건 전 대통령이 알아서 유명한 알츠하이머병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이 알츠하이머병도 치매의 일종인데 뇌에 손상이 일어나서 생기는 병이에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을 잊어버리다가 심해지면 가족이나 친구도 알아보지 못하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게 되는데 이건 뇌의 신경세포가 파괴돼서 생기는 거니까 줄기세포를 이용을 해서 신경세포를 만들어서 뇌에 넣어주면 어느 정도 치료를 할 수가 있다고 해요. 또 심장병이나 간염 등에 걸린 환자들에게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건강한 심장이나 간세포를 만들어서 이식을 해주면 치료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상에 걸린 환자들의 경우 피부세포를 이식을 함으로써 그 화상의 흉터가 많이 남잖아요. 그 화상의 흉터를 없앨 수도 있어요. 또 어떤 환자들은 간, 심장, 신장 같은 장기가 완전히 망가져서 새로운 장기를 이식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얻은 장기는 우리 몸이 적으로 판단을 해서 새로운 장기를 공격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조직 거부 반응이라고 해요. 하지만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을 하면요. 성체 줄기세포는 내 몸에서 뽑아냈기 때문에 조직 거부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이렇게 줄기세포는 여러 의학 분야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위대한 10대 과학 발견 업적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런데 줄기세포 연구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반대하는지, 줄기세포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같이 알아볼까요? 배아 줄기세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냉동 배아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 냉동 배아는 녹여서 어머니의 자궁에 넣어주면 새 생명으로 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으로 보고 연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반대로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배아 상태는 아직까지 생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배아 줄기세포를 이용을 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연구를 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었죠. 복제 배아가 있었는데요. 복제 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는 복제 인간을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 복제 배아는 체세포의 핵을 그대로 가져갔죠. 그래서 내 몸과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이 복제 배아를 여성의 몸속에 넣어주면 나와 똑같은 복제 인간을 만들 수도 있다는 문제로 거센 반대에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는 인간 배아를 얻는 방법 중에서 복제 배아는 완전히 금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냉동 배아만 허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나라마다 조금씩 법이 달라요. 이와 같이 줄기세포 연구는 기술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윤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여러 가지 환경도 고려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거죠. 복제 배아를 이용해서 복제 인간을 만들 수 있다는데 그럼 복제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알아보아요. 복제 인간이라는 것은 한 사람과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현재로서는 아직 복제 인간을 만들 수는 없는데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일란성 쌍둥이가 있어요. 이 양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양인데 혹시 이 양의 이름을 아나요? 이 양은 바로 복제양 돌리예요. 과학자들은 여러 동물을 대상으로 복제 실험을 했지만 아직까지 인간 복제를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복제 배아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면요. 먼저 난자의 핵을 빼낸 다음에 체세포에 들어있는 핵을 빼내서 핵이 없는 난자에 집어넣어요. 이 수정란은 이 체세포를 제공한 사람의 핵을 그대로 가져왔으므로
그 사람과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죠. 이 수정란을 대리모의 몸속에 넣어주면요. 복제 인간이 태어나게 되는데 복제 배아는 세포 분열 과정에서 모두 죽어버렸기 때문에 복제 인간을 만들 수는 없었어요. 복제 배아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은 복제 배아의 줄기세포죠. 여기서 줄기세포만을 뽑아서 이 줄기세포로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세포를 만들 수가 있지요. 그러나 복제 배아 줄기세포를 만드는데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째, 난자를 얻는 방법이에요. 난자는 한 달에 한 개씩만 나오죠. 그래서 난자를 얻기 위해서 호르몬을 주사를 해요.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늘로 난자를 뽑아야 하는데 여성의 몸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둘째, 복제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는 그 성공률은 매우 낮다라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복제 배아 연구를 악용을 해서 복제 인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복제 인간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아주 많이 있어요. 물론 복제 기술을 이용해서 멸종동물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도 있어서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이렇게 복제 기술은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어떤 것이 최선인지 판단하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럼 복제 인간들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알아보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이 그림을 보세요. 이 레인보우 고양이는 흰 바탕에 금색 둥근 무늬가 있고요. 이 CC는 흰색 바탕에 회색 줄무늬가 있어요. 이 고양이들은 굉장히 유명한 고양인데요. CC 고양이는 레인보우 고양이의 체세포를 복제를 해서 만든 복제 고양이래요. 그런데 이 둘이 다르게 생겼고 성격도 다르대요. 왜 이런 경우가 생기냐 하면요. 첫 번째 이유는 두 고양이의 유전자가 100% 같지 않대요. 세포의 핵 속에는 유전인자 DNA가 들어있는데요. 지금 이 난자에 있는 이 핵을 빼냈죠. 그런데 세포 속의 소기관인 이 미토콘드리아에도 DNA가 아주 조금이지만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 난자를 제공한 다른 고양이의 유전자가 이 미토콘드리아에 있기 때문에 아주 조금이지만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고양이의 성격이 다른 것은요, 자라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일란성 쌍둥이도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생김새가 아주 비슷하지만 성격까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에요. 자라는 환경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런 점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죽은 후에 혹은 자신의 복제 인간을 만들어도 전의 기억도 없고 또 다르게 생겼다면 전혀 필요가 없겠죠. 예를 들어 자식을 모차르트와 같은 그런 천재 음악가로 키우고 싶어서 모차르트의 유전자를 구해서 복제 인간을 만들어도 얘는 태어나서 음악에는 관심이 없고 온라인 게임을 좋아할 수도 있죠. 또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나는 과연 사람이 맞나 하는 고민을 할 수도 있겠죠. 또한 기술이 발전되면 맞춤 아이를 만들려고 할지도 몰라요. 기왕이면 좋은 유전자를 난자 속에 넣어서 완벽한 아이를 얻으려고 하겠죠. 하지만 과연 이것이 옳을까요? 이 밖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연구 과정 중에서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60세 사람의 체세포를 이용을 해서 복제를 했다면 실제보다 나이가 든 몸 상태로 태어날 수도 있겠죠. 실제로 복제양 돌리 같은 경우도 다른 양보다 더 일찍 늙었고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도 나이가 들면 생기는 성인병 같은 것 때문에 건강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아직은 이렇게 기술이 불안정하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도 복제 인간을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장기 이식은 조직 거부 반응의 위험 때문에 부모 형제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장기 이식에 줄기세포를 이용할 수 있죠. 그리고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병에 걸린 세포를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건강한 세포로 만들어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치매나 뇌조직 손상 환자들에게는 신경세포를 이식해줄 수도 있겠고, 심장병 환자에게는 심장 근육세포를 이식할 수도 있고, 그리고 화상 환자에게는 피부세포를 이식해서 흉터를 없애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복제 배아 줄기세포는
냉동 배아 줄기세포와 성체 줄기세포의 어떤 단점을 보완할 수 있었죠? 냉동 배아 줄기세포의 경우에는요, 정자와 난자가 만났기 때문에 조직 거부 반응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복제 배아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체세포의 핵을 그대로 가져갔기 때문에 조직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성체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분화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죠. 피부를 만드는 줄기세포는 피부만 만들고 이렇게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는데 복제배아 줄기세포는 그런 점에서는 제한이 없는 점이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죠. 지금까지 나와 함께 줄기세포 이야기를 했는데요. 줄기세포라는 말이 나온 것은 불과 얼마 전이에요. 줄기세포는 모든 세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서 불치병 환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생명공학에 관심을 갖고 생명의 신비를 느껴서 생명과학 분야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해요.